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1의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람직한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의 그 다음 단원 시민이 갖추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시민이란 어떤 사람을 시민이라고 우리는 지칭하죠. 시민은 사실 고북면에 살고 있어도 시민이라고 볼 수 있죠. 서산시의 시민이니까. 시민은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그리고 의무를 지는 자유로운 사람, 이 사전적인 의미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좀 비슷한 게 국민과 조금 느낌이 비슷하죠. 어쨌든 시민의 의미는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 권리, 의무를 지고 또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이제 시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시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시민이 갖춰야 될 자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되려면 자신이 어떤 권리를 지니고 그리고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는 게 가장 먼저 지녀야 할 자세인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유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유권의 예 중에 생각나는 거.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직업 선택, 그리고 종교 선택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겠죠. 이런 자유권은 국가 권력이나 타인이 방해하지 않는 한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런 권리, 그리고 남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런 자유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평등권이 있습니다. 평등권은 이것 또한 배운 단어인데, 평등권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인종이나 성별, 신분, 종교, 지역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참정권과 청구권은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낯설 거예요. 참정권은 말 그대로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선거 또는 투표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정 조건을 갖춘 국민은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고, 그 선거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또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권은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한 표 던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의민주주의로서의 참여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구권은 뭐냐면 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의 어떤 기본권을 누군가가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를 구제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청구권, 그리고 재판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권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권리라는 것은 나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존중해 주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걸 알고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는 만큼 우리는 또한 국가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겠죠. 우리가 지녀야 될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되게 많은데 막상 떠올리라고 하면은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일단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 사실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보호자, 뭐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보호자가 여러분들의 나이대의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법적인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의무가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교육의 의무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쵸? 그리고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납세,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환경 보전의 의무, 그리고 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시민이 갖춰야 될 자질로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정책에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국가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상위 개념의 정책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셧다운제, 일정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밤에 못하죠, 컴퓨터. 그리고 또 유흥업소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PC방 같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도, 뭐 찜질방이나 이런 것들도 저녁에 청소년들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이와 같이 사실 정부의 정책은 여러분들과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정부의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사를 조금 더 표출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만약 주장하고 있는 방향이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옳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하기는 시민의 자질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국가는 사실 더 건강한 국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시민들이라는 거는 어떤 다수의 의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되고,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투표권, 선거권이 없지만 만 19세 이상이 되면은 뽑을 수 있죠, 대통령을. 그럴 때 꼭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국가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꼭 뭔가 시위를 한다기보다는, 시위 같은 어떤 방법보다도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 뭐 국민청원 이런 것들로 참여할 수 있겠고, 그리고 국민신문고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의 의견이 어떤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여론 형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고 이건 정말 부정적이고 또 부정한 일이고, 부정은 뭐냐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 이것도 뭔가 의롭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을 지닌 시민이 많을수록 그 국가는 조금 더 건강한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국가가 나아가려고 할 때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을 우리는 도덕적 시민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단원 안에 애국심이라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고, 오늘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 중에서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